4.3을 다시 좀 할게요. 시간, 저희가 진도가 막 늦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아니니까. 네. 우선은 4.3에 보면 극좌표라는 다소 생소한 언어가 나옵니다. 극좌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썼던 방식의 이런 방식, 그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있고, X, Y 좌표를 각각 표시해서 나타낸 것을 직각좌표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처음 누가 생각해냈냐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발명했어요. 그래서 카르테시안이라고 한 거예요. 데카르트. 요거 여기서 이것만 줄여가지고 아마 이게 대가 귀족을 말할 때 이렇게 붙이는 걸 거예요. 아무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데카르트 좌표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은 직교 좌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좌표계가 편할 때가 있고요. 한편 이런 극좌표계라고 부르는 것이 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책에 따르면 이거는 뉴턴이 만든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 경이.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r이 x축으로부터 얼마나 각도가 이동하였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 두 요소를 가지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극좌표계입니다. 네. 이거를 지금은 2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3차원으로 가면 더 멋있는, 더 복잡한 운동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Z축을 하나 추가를 하고 X, Y, 그리고 이제는 Z까지 해서 좌표 공간 위의 점을 직교 좌표계를 위에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계는 확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아이고, 손이 왜 이래. 자,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 놓고 이 극좌표로 표시를 하면 R, 세타인 건 똑같죠. 이 그림을 위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자, Z좌표는 그대로 이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했던 것처럼 그 Z를 활용합니다. 마치 원통 위에 점을 표시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거를 특별히 원통 좌표계 cylindrical coordinate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교양수학 2를 들으신다면 요거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혹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분이 뭐 연락받은 건 없죠? 저한테는 지금 못 뜨는 거 없는데.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원통 좌표계가 있으면 또 뭐가 있느냐? 구면 좌표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스트로피직스, 그 천문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좌표계예요. 아이고, 왜 이래. 네. Y, X, Z. 자,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세타라고 할까? 보통은 파이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 구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정확히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건 좀 지우고, 네, 이렇게 내려온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요. 요 길이, 굵게. 네, 요 길이를 로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로, 파이, 세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요거는 구면 좌표계. spherical coordinate. 네,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교양수학 1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요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에 대한 설명만 할 거예요. 네, 그거 두 개만 얘기할 거고. 자, 그리고 두 좌표계 사이에 그 변환이 가능합니다. 어떤 점이 있는 위치가 절대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서로 다른 좌표계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관계가 이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좌표계 위의 점의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가 있죠. 요 r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선과 x축이 이루는 각도 세타가 있겠죠.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r의 코사인 세타 성분은 x가 되고, 코사인 세타 성분은 x가 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사인 성분, 사인 성분은 y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관계는 간단하죠? 자, 그리고 극좌표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자, 우선 P가 어떤 한 평면 위의 점이라고 하고, 자, 이거를 이제 극축이라고 합니다. 원점 5 P R, 세타. 그리고 이거는 세타. 자, P가 한 평면 위의 점이라면 5부터 P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극좌표기니까. 자, 그리고 이 사익각 세타는 라디안으로 측정된 값입니다. 자, 그때 자, R이 만약에 음수일 때, 지금 R은 양수인 상황이거든요. R이 음수가 되면 그것도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이거는 조금 축소를 해서, 너무 축소했나? 그렇지. 반대쪽으로 이 축 원점 5에 대해서 대치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R이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물론 R이랑 똑같겠지만, 그래서 R, 세타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R, 세타는 그럼 뭐랑 똑같냐? 여기서 세타 더하기 파이만큼 한 거. 그러니까 R, 세타 더하기 파이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두 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몇 가지 극곡선들을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R은 실수. R은 3이다. 그러면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전부 다 3이라는 뜻이죠. 그럼 뭐겠어요? 원이 됩니다. 그 선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원이 돼요. 반지름 3짜리 원. 이 점들을 다 모은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세타는 4분의 파이다. 그러면 이 극축으로부터의 각도가 4분의 파이인 선들만 모으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그 R이 음수인 영역이 되는 거고, 얘는 R이 양수인 영역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간단한 극곡선들을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복잡한 곡선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거를 제가 한 개만 더 예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워낙에 유명한 예제라서 R은 2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곡선의 개형을 그리시오. 자, 이 개형을 그리면 우선은 한번 점을 찍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극좌표에 편하면서도 좋은 방법인데, 편하면서도 좀 복잡한 방법인데 하나하나 찍어봐야 됩니다. 자, 우선은 세타가 0인 순간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세타가 0이면 몇이죠? 코사인 세타는 1이 되죠. 2 곱하기 1이니까
2. 세타가 0일 때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살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세타가 6분의 파이의 때를 보겠습니다. 세타가 6분의 파이의 때는 뭐가 되죠? R은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서 루트 3이 됩니다. 이만큼 올라오면 필수. 자, 루트 3. 그 다음에 세타는 4분의 파이일 때 R은 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R은 2 곱하기 2분의 1에서 1이 되겠죠? 그래서 또 1. (3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타는 2분의 파이. R은 2 곱하기 0이 돼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찍으면 됩니다. 자, 이걸 이어보면 이렇게 생긴 곡선이 되죠. 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원이 나옵니다. 원이 나와요. 그리고 더 나가보면 세타가 3분의 2파이일 때 R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또 반원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1,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나옵니다.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 자, 이렇게 생긴 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얘를 바꾸면 됩니다. 직도좌표계를 이용해서 다시 표현을 하면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R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죠?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코사인 세타는 2x 나누기 r이 되겠죠? 아니, x 나누기 r, 실수. x 나누기 r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곱하기 r분의 x. 근데 r 또 바꿔야 되겠죠? r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바꿉니다. 루트 씌운 거.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그러면 넘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 따라서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빨리빨리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약속대로 프로그램들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울프람 알파라는 프로그램인데 한번 결제를 좀 해봤어요. R은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 세타 범위를 안 정해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 나왔죠. 마치 하트와 같이 생겼죠. 심장형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디오이드, 심장형 곡선이라고 부르는 도형입니다. 직교좌표기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 책에 다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책에 어떻게 그리는지 방법은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제 7번에서 R은 코사인 2 곱하기 세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2세타. 자, 이렇게 되면 마치
꽃잎과도 같이 생긴 모양이 나오죠. 이거 사엽장미라고 해요. 잎이 4개라서 사엽장미.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 아까 했죠? 아까 한 모양이죠, 이건. 뭔 모양 나오죠? 이거는 이제 지름이 일자리인 거. 근데 자, 그럼 2를 곱했더니 세타 안에다 2를 곱했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한 3? 아니, 그 다음에 한번 4를 한번 해보죠. 4 같은 경우는 잎사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엽장미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짝수의 경우에 그 2배, 3배, 2배, 3배로 늘리면 이게 꽃잎의 개수도 2배, 3배로 늘어나요. 4배 해보면 자, 몇 엽장미냐? 아, 4는 했지 참. 죄송. 6. 6으로 바꾸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6 곱하기 2개의 잎사귀를 가진 장미가 나옵니다. 자, 그럼 홀수는 어떻게 될까? 3세타를 봅시다. 네, 3세타 같은 경우는 딱 3엽 장미가 나왔죠. 자, 그러면 5엽 장미도 봅시다. 혹시 5를 곱하면 5엽 장미가 되는지. 네, 5개가 나왔네요. 만약에 11개를 한다. 11세타다 하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대칭성을 한번 볼게요. 대칭성은 뭐 그렇게 그 예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예전 내용하고 똑같아요. 우리 직교좌표계에서 다뤘던 곡선들 예를 들면 뭐 이런 곡선 y는 x제곱 이거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y축에 대해서 대칭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y축 대칭 그 다음에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그렇게 자세히 배운 건 아니지만 그것 역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점 대칭. 아이고. 그냥 그 말로 할게요. 혹시 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아무튼, 자, 극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어떤 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선대칭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Y축 대칭은 어떻게 했었죠?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면, 그래도 모양이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A, B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 때,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F, A 더하기 X 더하기 F A 마이너스 X는 2 곱하기 B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 성질과 비슷한 성질이 우리 극곡선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극곡선의 경우 극곡선은 뭐랑 뭐로 표시했었죠? X와 Y 대신에 R과 세타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극방정식이 세타가 마이너스 세타로 바뀌어도 불변하는 어떤 극축에 대한 대칭을 이루는 곡선이 있겠죠. 우리 책에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세타가 이렇게 되건 세타가 이렇게 되건 마이너스 세타건 똑같이 생긴 그런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R이 마이너스 R이어도 그대로 똑같은 거, 혹은 세타를 세타 더하기 파이로 바꿔도 불변인 거, 똑같은 얘기죠. 자, 이런 경우는 이런 도형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거리가 똑같은 거, R이나 마이너스 R이나 똑같은 거.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극축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를 했는데 다른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Y축이라고 불렀던, 직교좌표계에서는 Y축이라고 불렀던 세타는 2분의 파이라는 축, 이런 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겠죠. 이거 친절하네요. 세타일 때, 그리고 얘는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만큼, 실수. 그게 아니죠. 얘가 세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리더라도 똑같다. 네. 그런 경우는 세타는 2분의 파이 곡선에 대해서 대칭. 이거는 세타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도 불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극곡선에 대한 접선이 나옵니다. 자, 접선은 탄젠셜 라인이니까 미분을 하면 됩니다. 자, 미분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 지난번에 매개변수 함수에서의 미분과 적분을 배웠죠. 그죠?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자, 매개변수 함수 미분 잠시만 리뷰를 하자면, 자, 원래 미분은 뭐 하는 거예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의 극한을 취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전에 그거 배웠잖아. 체인룰, 연쇄법칙 배웠죠. 그걸 이용해서 dx, dy를 dt, dx 곱하기, dx가 아니지. dt, dy 곱하기 dt, dx.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죠. 그걸 이용한다면 dy, dx를 dt, dy, dx, dt. 마치 약분을 하듯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 3분의 4는 2분의 3분의 2분의 4인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분과 적분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극좌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 세타를 매개변수처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r이 변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곡선 같은 경우에 r이 어떤 때는 이만큼이고 어떤 때는 이만큼이고 어떤 때는 이만큼이고 어떤 때는 이만큼이고 계속 세타에 대한 함수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r을 세타에 대한 어떤 함수로 생각을 해줍니다. f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세타, 이 역시 이거 실수할 뻔했다. f세타라고 해야 되겠죠? f세타 사인 세타.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그 다음에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dx d세타는 f 프라임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f 세타 그 다음에 dy d세타는 f 프라임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f 세타 따라서 dy dx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4.3단원을 좀 리뷰를 해봤는데 궁금하신 부분 있었나요? 잘 이해가 안 되셨다든지? 네, 만약에 없으셨으면 4.4절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 극좌표에서의 넓이와 길이. 자, 넓이를 얘기할 때 네, 한 분 들어오셨네요. 네, 넓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아는 도형을 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전에는 우리가 직사각형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한번 그 부채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그 극좌표 곡선 자체가 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렇게 변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곡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각이 세타고 반지름이 r인 요 곡선 부채꼴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요 면적은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곡선의 면적을 이야기하려면 r도 계속 변하고 그리고 요 세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적분값은 우리가 예전에 그 직교좌표계에서 적분을 할 때 x의 구간에 따라서 적분값이 정해지는 것을 a부터 b까지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하였을 때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세타를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R 시작이고 갑자기 이게 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세타의 범위를 A부터 B까지 잡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은 R은 F세타예요.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자, 그러면 요 거리를 이것을 아주 잘게 쪼갤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을 만드는 중심각은 D세타가 될 거고 얘를 세타 i 마이너스 1번째 얘를 세타 i번째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요만큼의 면적은 어떤 작은 원호 하나의 면적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떤 선이 왜 이래
요 원호 하나의 면적을 계산을 하면 DA는 2분의 1, 그다음에 얘는 뭐라고 할까? F 세타 I라고 할까요? 그리고 요 가운데까지의 길이를 저는 이제 대표값으로 해서 세타 I 별표라고 하고, 그러면 2분의 1 R, 그 다음에 R 제곱 D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A는 A부터 B까지 2분의 1 F 세타의 제곱 D 세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생겼죠? 거의. 네. 저는 지금 남은 시간이 5분인데 예제 1번 풀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쉬는 시간 10분이고요. 자, R은 코사인 2세타. 방금 전에 저희가 복습했을 때 이 장미 모양을 어떻게 그리는지 볼 수 있었죠.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한 고리라고 했으니까 한 고리 만드는 데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때 곡선들이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면적에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R은 자, A부터 B까지 2분의 1 R제곱 코사인 2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D세타. 간단하네요.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2세타인데, 자, 코사인 제곱 2세타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4세타로 간단히 만들 수 있죠. 공식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4세타 1세타. 그러면 면적은 8분의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궁금해지는 게 있죠. 다엽장미는 R은 코사인 2세타였는데 화렵장미는 R은 코사인 4세타였죠. 그러면 지금 다엽장미 전체의 면적은 결국 2분의 파이가 되는 건데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네,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한 문제 더 풀어도 되겠는데? 자, 예제 2번. 자, 이거는 조금 어렵죠. 원 R은 3 사인 세타의 내부와 R은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외부에 놓인 영역의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곡선이 어디서 만나느냐예요. 이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알고 있어야 적분할 수 있는 구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 교점은 3 사인 세타는 1 더하기 사인 세타다, 이렇게 놓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세타는 6분의 파이 혹은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3파이 이런 것도 다 될 텐데 이 뒤부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겠어요?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두 지점이 각각 A부터 B까지 구간이 됩니다. 적분 구간. 자, 그래서 우선은 곡선의 모양부터 일단 또 따져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음수가 나오느냐 양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꿔도 되긴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간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면 2분의 1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자, 지금 이 구간에서 바깥에 있는 것은 원입니다. 카디오이드 곡선은 이렇게 생겨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라는 거니까 2분의 1 했고 3 사인 세타의 제곱 d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d세타, 이것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